영화 속의 사랑. 인권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레알 나쁜 남자들이 모여 만든 영화. 나쁜 남자.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42위를 차지한 레알 나쁜 남자들이 모여 만든 영화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는 김기덕 감독의 2002년 영화로 한기 역의 조재현, 선화 역의 서원이 출연을 했는데 김기덕 감독의 최대 흥행작이지만 한편으론 개봉 당시 인권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상대를 구속하며 상대방도 거기에 길들여져가는 식의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관계는 김기덕 감독의 섬, 빈집 활등 다른 영화에서도 곧잘 볼 수 있었지만 이 영화는 정도가 심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 여성을 억지 설정을 통해 유령녀로 만드는 비현실적인 섹스 판타지의 구성이라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또한 선화가 함정에 빠져 사창가에 팔려가는 전개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거나 기본 설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자포자기하는 설정을 넣었지만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고 같이 다닌다는 억지 설정입니다. 절대로 평범한 영화가 아니었기에 나름 충격적인 엔딩으로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고자 한 것이지만 2018년에 김기덕과 조재현의 여배우 성범죄가 드러나 최악의 엔딩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 요소를 제외하고도 영화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은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 해외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특히 선화 역을 맡은 서원의 연기는 미열 그 자체로 2002년 대종상 신인여우상까지 받았지만 배역에 너무 몰입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시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우 활동에 염증을 느낀 그녀는 2004년 이후로 잠적 중인데 이 역할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힘들었다고 시내21과 인터뷰를 했고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잘 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조재현이 이 영화의 한기처럼 레알 나쁜 남자임이 밝혀져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남녀 주연 두 사람 모두 배우 인생이 끝난 결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 촬영 시 서원은 자신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조재현이 보지 않고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조재현은 연기에 몰입하기 힘들다고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영화 속으로 사창가를 운영하는 조폭인 한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광장에서 우연히 한 여대생 선화를 보는데 홀린 사람처럼 그 여대생을 계속 쳐다봅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선화는 한기의 시선에 불쾌함을 느껴 자리를 피하는데 조금 늦게 나타난 남자친구와 만나서 재회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사이를 갑자기 한기가 비집고 들어가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 선화도 저항을 해보고 남자친구도 떼어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요지부동으로 결국 한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선화도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시원하게 욕을 해주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기는 그날 이후 같은 광장에서 계속 선화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그때처럼 선화는 남자친구와 그 자리에서 만나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고 한기는 계속 선화의 뒤를 밟습니다. 남자친구는 선화를 데리고 모텔에 가려고 하지만 선화는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기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교묘한 술수로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선화에게 거액의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사창가에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선화가 지내면서 일도 하는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사실 반대편에서 그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유리로 한기는 선화가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선화를 몰래 훔쳐봅니다. 한기는 밀실을 통해 매일 밤 서서히 창녀로 변해가는 선화를 지켜보는데 치욕과 공포에 찌들어가는 선화를 지켜보면서 한기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선화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한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한기의 부하 명수에게서 알게 되고 한기를 찾아가서 울분을 토하고 사창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올 땐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감옥 같은 그곳에서 선화는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한기의 부하 명수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넘어 겨우 탈출해보았지만 집 대문 앞에서 한기에게 다시 붙잡힙니다. 한기는 선화를 바다로 데리고 가는데 둘은 그곳에서 어떤 여자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황해 동공이 흔들리는 선화와는 달리 한기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선화는 그곳에서 자살한 여자가 모래 속에 묻어놓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갖고 돌아옵니다.
사진을 이어 붙여보았더니 한 커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는데 얼굴 부분에 조각이 없었고 선아는 얼굴이 없는 그 사진을 거울에 붙여놓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결국 선아는 점점 손님들에게 반항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게 앞에서도 우두커니 앉아만 있던 예전과는 달리 그곳의 모습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창녀촌의 일상에 젖은 선아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한기를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을 즈음 한기는 숙적인 달수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기의 부하인 정태는 이에 대한 복수로 달수를 죽이지만 한기가 정태를 대신해 사형 선고를 받는데 뜻밖에도 선아는 한기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절규를 해서 마음이 한기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기의 부하가 선아에게 이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된다고 보내주었지만 선아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사창가에 남고 정태가 자수를 하는 바람에 한기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다시 재회한 한기와 선아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한기는 선아를 자유롭게 보내주지만 새장에 오래 갇혀있어 나는 법을 잃어버린 새처럼 선아는 지난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한기와 함께 갔었던 바닷가에 갔다가 찢어졌던 사진의 마지막 조각, 얼굴 부분을 찾는데 사진 속의 남자는 한기였고 자살한 여자와 같은 옷을 입은 여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아는 사진 속의 여자의 옷과 비슷한 원피스를 사서 갈아입고 바닷가로 돌아오는데 둘은 작은 트럭을 준비해 어촌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이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김기덕은 1960년 12월 20일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났고 국민학교 3학년 때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주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농업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총회신학대학교를 중퇴한 바 있어 공식 최종 학력이 초졸인 그는 15살 때부터 구로공단과 청계천 일대의 공장에서 무거운 구리박스를 지고 다니면서 일하고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학교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6.25 전쟁 상위 군인으로 다리를 절었던 아버지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매일 밤 그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30세쯤 군 복무 시절 저금한 돈과 각종 일을 하며 모은 돈을 갖고 프랑스로 떠나 3년 동안 파리에 거주하면서 독학으로 회화를 공부했는데 떠돌이 생활의 연속으로 생닭을 사서 뜯어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32세 무렵 낯선 땅 프랑스에서 무명화가로서의 삶의 회의를 느끼던 김기덕은 난생 처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급속도로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1993년 봄 한국으로 귀국한 김기덕은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1995년 무단횡단이란 시나리오로 영진이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김기덕은 한국인 감독으로서 유일하게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에서 모두 본상을 받아본 감독으로 2012년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의 최고상은 대한민국 영화 중 처음으로 그의 자부심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증명했지만 2018년 미투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20일 그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을 떠돌다 영주권을 얻으려고 라트비아에 도착했지만 연락 두절 상태에 빠졌고 12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기역의 조재현은 1965년 6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는 산동네에서 살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나 아버지의 연탄 사업이 대성공을 해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조재현은 1989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고 연극 무대에 주로 서서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 연기력으로 크게 주목받은 것은 해피투게더와 피아노에서 건달 역할부터로 큰 호평과 함께 드라마를 히트시켜 주목받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 SBS 드라마 펀치 등에서 열연을 했고 설 특집으로 방영된 아빠를 부탁해에 딸과 함께 출연해 부녀가 함께 좋은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연기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2018년 2월 23일 조민기, 김기덕과 함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배우 최유리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조재현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B씨, 경성대 제자학생이었던 A씨, 제1교포 여배우 A씨, 2004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선화역의 서원은 연희여자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던 1994년 MBC 인기 드라마 사춘기로 데뷔했는데 본명인 박성이란 이름으로 출연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991년에 소년중앙 어린이 모델로 활동했으며 1993년에는 유인촌과 함께 대우 세탁기 CF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교 연극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에 출연하면서 성인 연기자로 데뷔했고 나쁜 남자의 선화 역으로 출연해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쁜 남자 촬영 중 선화를 연기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알려졌는데 2018년 2월 조재현의 성추행이 폭로되면서 뒤늦게 이 사건이 조명되었습니다. 2003년 KBS 드라마 고독에 출연한 이후 연예계의 염증을 느껴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출국해 요양 겸 어학연수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2005년 2월 연예계 복귀 선언을 했지만 결국은 그대로 연예계를 떠났는데 지금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다는 소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인권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레알 나쁜 남자들이 모여 만든 영화 나쁜 남자였습니다.